저희 교재 145페이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추론 능력 강화 훈련. 50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근데 되게 문제가 짧아요. 그렇지만 참거짓이나 3단론법이나 그 논리게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거쳐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간단하지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추론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추론에 강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추론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를 내고 뭐 해설지도 쓰고 이러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낸 문제도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좀 어려움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50문제는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 제한을 두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확실하게 이게 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왜 추론의 결과 이 사람이 뭐 당직이고 뭐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을 때까지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론 문제가 재밌는 게 아침에는 풀렸다가 저녁에는 안 풀리고 뭐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도 풀리고 점심에도 풀리고 저녁에도 풀리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들을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론은 문제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또 읽어보고 이러면서 확실하게 소화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당부드릴게요. 자, 우선 일단 1번부터 15번까지는 참거짓 혹은 알 수 없음, 특히 추론에는 이런 게 좀 꽤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좀 고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좀 마련을 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사람은 죽는다. 죽으면 사람이다. 자, 우리가 3단론법이나 명제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명제란 뭐죠? 참거짓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진술을 명제라고 해요. 근데 애매한 게 있어. 그런 것들은 명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 명제죠. 왜냐하면 확실해, 참이야. 안 죽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이런 건 어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건 명제라고 할 수가 없어.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주변을 보면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도 있고 또 돈이 너무 많아서 불행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즉 명제는 참거짓을 확실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가 있어. 이러면 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제는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죠. 사람은 죽는다를 P, Q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무조건 참인 건 뭐가 있죠? 역, 이, 대우가 있어요. 이거 다 복습이죠. P는 Q의 역은 Q는 P예요. 이는 not P는 not Q.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거 모르면 풀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대우는 not Q는 not P. 사람은 죽는다. 죽으면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PQ가 참일 때 무조건 참인 건 대우밖에 없습니다. 얘들은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역하고 이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무슨 관계예요? 사람은 죽는다고 죽으면 사람이다. 역관계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비가 오면 허리가 아프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P는 Q이다. 요거 한번 해봐야겠다. 요거는 Q는 P이다죠? Q는 P이다고, P는 Q이다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not P는 허리가 아프지 않다. not Q. 요거네. 이네. 이는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음. 자, 3번 같은 경우는 달이 뜨면 꽃이 핀다. P는 Q이다. 그런데 꽃이 피지 않으면 not Q는 달이 뜨지 않은 것이다. not P. 얘 대우네요. 그러니까 참이죠. 그죠? 요런 훈련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뒤로 갈수록 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단론법이란 이런 거죠. P는 Q이다. 그리고 Q는 P이다. 이게 참일 경우, R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야. 두 진술이 다 참. 그러면 명제 하나 또 나오죠. PQ, QR에서 P는 R이다.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걸 3단 논법이라고 하죠. 3단 논법. 다 기억나죠? 과학 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린다. P는 Q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착하다. Q는 R이다. 즉 과학 점수가 높은 사람은 P는 착하다. R이다. 이거 전형적인 3단 논법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이죠. 그 다음에 5번. 영희가 우산을 놓고 한다면 내일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온다면 철수는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할 것이다. P는 Q이다. 그 다음에 Q는 R이다 해서 마찬가지로 3단 논법에 P는 R이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는 철수가 방과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얘가 R이었잖아요. 그러니까 not R이네. 영희가 우산을 놓고 가지 않을 것이다. 영희가 우산을 놓고 한다가 아까 P였잖아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not P. 즉 얘 대우네요. 그죠? 얘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얘 대우니까 얘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단론법의 대우까지 연결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것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 반 학생은 모두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어떤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나하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어떤 교복을 입은 학생은 꽃을 들고 있대요. 어떤 우리 반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지 않아요? 우리 반 학생은 모두 얘가 전제에 모두 교복을 입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우리 반 학생은 교복을 입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건 완전 거짓이죠.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거짓이죠. 그는 오늘 병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갈 거야. P, O와 Q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대요. 얘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 하나 남지. 그는 오늘 병원에 갔다. 이건 참이지 뭐. 그죠? O하고 and가 있죠. O는 뭐죠? 둘 중에 하나. and는 둘 다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모든 비회원은 소탈하지 않은 사람이야. 모든 소설가는 회원이야. 모든 소탈하지 않은 사람은 소설가가 아니다. 이런 게 만약에 헷갈릴 경우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명제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면 이거를 뭐 PQ 바꾸지 않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잘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겠다. 그러면 모든 이런 걸 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모든 비회원을 P라고 해봐. 그리고 소탈하지 않은 사람을 Q라고 해봐요. 그럼 P는 Q이죠. 그 다음에 모든 소설가를 R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회원은 비회원의 not이니까 not P예요. 요거 대우를 하면 P는 not R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해보세요. 그런데 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소탈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아까 Q라고 놨잖아요. 소설가가 아니다. 우리가 소설가를 소탈하지 않은 소설가를 우리는 R이라고 놨잖아요. 근데 소설가가 아니래. Q는 not R. 그죠? P는 Q가 나오고 P는 not R인데 여기서 Q하고 뭐 not R하고 이게 만약에 Q다 그러면 P, Q not R 되겠지만 이게 지금 Q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Q에서 not R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죠. 이거는. 이렇게 다른 전제가 혹시 또 있어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요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건 알 수 없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모든 민족주의자는 애국주의자야. 어떤 게 크죠? 애국주의가 더 크죠. 애국. 그 다음에 요 안에 민족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애국자는 달변가가 아니래요. 그러면 애국자하고 달변가하고 여기가 이제 달변가야. 그럼 요 사람은 애국자이면서 달변가인 사람이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애국자이면서 달변가가 아니야. 자, 그런데 어떤 민족주의자는 달변가이다. 이렇게 되면 민족주의자와 달변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 달변가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민족주의자 중에 어떤 사람은 달변가인 거죠. 이럴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내일 비가 오면 우리는 박물관에 갈 거고 내일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소풍을 갈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 내일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아. 그럼 우리는 박물관에 가거나 소풍을 가겠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참이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1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11번하고 12번이 같은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게 뭐냐? 삼촌이 우리를 어린이 대공원에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삼촌이. 야, 내일 어린이 대공원 가자. 그러면 막 이랬죠. 어렸을 때. 근데 삼촌이 진짜 이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어린이 대공원에 가겠죠. 그렇잖아. 삼촌이 약속을 했고 지키면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근데 나에선 뭐라 그러냐면요. 따라서 삼촌이 약속을 지킨 것은 확실하대요. 근데 봐봐. 우리가 어린이 대공원에 갈 수 있는 경우는 많아요. 엄마가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친구가 가자고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이벤트에 당첨돼서 갈 수도 있고 뭐 그냥 나 혼자도 갈 수가 있어. 이 여러 가지 중에 삼촌이 약속을 해서 가는 경우는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린이 대공원을 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삼촌이 이 약속을 지킨 것은 확실할 수도 있고 삼촌 때문에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냥 삼촌은 약속을 안 지켰지만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어린이 대공원 가는데 꼭 삼촌이 데려가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삼촌이 약속을 안 지켜서 나는 엄마랑 갈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고 해서 삼촌이 이 약속을 지킨 것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지켰을 수도 있고 안 지켰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 대공원을 못 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알 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광학 이론은 옳다. 광학에 관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이 옳고 요게 엔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 세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관찰되는 무지개 세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and 얘도 있어야 돼요. 관찰을 비롯한 초기 조건이 정확해야 돼요. A and B가 다 돼야 무지개 세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관찰되는 무지개 세계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고 있다는 얘기는 얘만 치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광학 이론은 옳다. 얘는 지금 A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되는 무지개 세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 무조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거 역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딱 보자마자 이것 때문에 이게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13번을 볼게요. A가 회의에 참석하면 C도 참석을 해야 돼요. B가 불참을 하면 D도 불참을 해야 돼요. not B는 not D예요. 또 D가 불참하면 C는 참석해야 된대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리고 A와 C가 모두 참석하면 B는 불참해야 된대요. A와 C가 모두 참석을 하면 B는 불참을 해야 된대요. 즉, 요 앞에 이렇게 되네. A and C.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 이런 고리네. 그죠? 근데 밑에 뭐라고 했어요? C가 참석하지 않으면 B는 참석한다. 자, 요거는 뭐냐면 not B에서 C로 가죠. 그죠? not B에서 C로 가죠. not B에서 C로 가죠. 요거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가잖아.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관계죠? 대우 관계네. 그러니까 얘는 참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 좀 꽤 많이 나왔죠. 민간이의 어머니는 갑순이고, 민태는 어머니는 민식이다. 이런 건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민간이의 어머니는 갑순이야. 여기 민관이 있고요. 위로 갑순이 있는 거야.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민태의 어머니는 민식이야. 또 여기 민태, 민식. 이렇게.
갑순이는 민식이의 어머니예요. 갑순이는 또 민식이의 어머니래요. 이렇게 되는 거네. 형제인지 남매인지 자매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제 민식이 밑에 있고 이렇게 되네요. 둘이 자, 민간이하고 민식이는 사촌 관계예요. 아니네요. 사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짓.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서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5번을 보면 한나는 해리보다 음악을 잘하고 음악하고 미술이 나와. 그러면 음악, 미술 이렇게 해놓는 거야. 한나는 해리보다 음악을 잘한대요. 확실히 음악 면에서는 한나는 해리보다 잘해. 미술에서는 해리가 한나보다 잘해. 혜영이는 한나보다 음악을 잘한대요. 혜영. 그래서 혜영이가 음악을 제일 잘한다. 3명 중에. 나죠. 그죠? 나는 이거 참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순서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기본 형태예요. 이런 것만 잘하시면 이게 5명, 6명, 7명을 우리가 문제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상자 안의 진술들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제시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음인지. 자, A가 여행을 간다면 B도 가요. C가 여행을 간다면 D도 가요. A나 C 가운데 적어도 한 명. 적어도 한 명은 무슨 얘기죠? 한 명이 가거나 둘 다 가거나 이거예요. 적어도 한 명은 한 명이 A나 C 둘 중에 하나가 가거나 둘 다 가거나. 만약에 A하고 C 중에 한 명이 가면 전부 여행을 몇 명 가는 거죠? 2명이 가는 거죠. 만약 A만 간다 그럼 B도 가야 되니까 2명이 가는 거고, 만약 C만 간다. 둘 중에 하나죠. C. 그럼 D. 어쨌든 둘이 가고요. 혹은 얘들이 다 가. 그럼 이제 4명이 가는 거죠. 그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적어도 2명은 여행을 갑니까? 적어도 2명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이죠. 여행을 가는 최대 인원수는 3명이에요? 아니요. 만약에 둘 다 이 경우 적어도 한 명 중에서 혼자 가면 2명인데 둘 다 A하고 C가 둘 다 가면 4명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거짓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A가 여행을 가지 않아. not A면 누가 가요? C가 가죠. 그리고 D가 가요. 2명은 가요. 근데 2명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not A하고 not B. 여기 A에서 A는 B이다 해서 not A, not B. 이건 뭐죠? 이거는 여기 대우 중에 2잖아요. 그러니까 A가 간다면 B가 간다는 건 참이지만 A가 안 간다고 해서 B가 안 간다는 건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안 가면 반드시 C가 가고 C와 D가 가서 2명은 가지만 B가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명만이 아니라 최소 2명에서 3명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죠? 얘는 2명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확실하게 거짓이죠. 3명까지도 가능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B가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자, 이거는 뭐죠? B가 여행을 가지 않으면요. 이거의 대우잖아. A 반드시 안 가요. 요거의 대우니까. 그러면 누가 가요? A나 C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간다고 그랬으니까 C가 가죠. C가 가면 당연히 D도 가죠. 그러니까 B가 여행을 가지 않으면 C는 여행을 간다. 이건 참이네요. 확실하게. 그죠? 그 다음에 C가 여행을 가지 않는다. B는 여행을 가요? C가 여행을 가지 않으면 누가 가요? C가 여행을 가지 않으면 A가 가죠. A가 가면 B도 당연히 따라오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참. 어떻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1번부터 25번은요. 이건 이제 박스 그리는 문제예요. 아까 그 문제 패턴에서 5 곱하기 5, 신사역, 홍제역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건 이제 4 곱하기 4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본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것들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4 곱하기 4 잘 풀면 5 곱하기 5도 푸는 거예요. 자, 4명이 있고 꽃이 4개니까 박스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4 곱하기 4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면 돼. 서두르면 안 돼.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면 틀리는 문제예요. 일단 여기에 수정, 한나, 해리, 미숙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장미, 백합, 튤립,
개나리. 자,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다 이쁜 꽃들이죠. 그죠? 미숙이는 백합과 개나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미숙이는 백합과 개나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한나는 백합이나 튤립 중에 하나를 좋아해요. 한나는 백합이나 튤립 중 둘 중에 하나. 혜리는 튤립과 백합을 좋아하지 않아요. 튤립과 백합을 좋아하지 않아. 수정이는 개나리를 좋아한대요. 수정이부터 시작되죠. 개나리 확정됐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거 한 명 확정됐네요. 그죠? 요렇게 얘 확정됐네요. 그러니까 요거 지워야 되겠네요. 요거 여러분들 그 실제 고사장에는 꼭 진짜 지우개를 가져가야 될 게, 저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이거 나중에 헷갈려요. 어쨌든 장미는 혜리, 백합은 한나, 튤립은 미숙이죠. 그 다음 개나리는 수정,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튤립을 좋아하는 사람 미숙이에요. 튤립을 좋아하는 사람 미숙이. 참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혜리는 백합을 좋아해요. 혜리는 백합이 아니네. 혜리는 장미네. 거짓. 수정이는 장미나 개나리 중에 하나를 좋아하나? 장미나 개나리 중에 하나를 좋아하니까 수정이 개나리니까 참이죠. 그죠? 요런 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한나가 좋아하는 꽃은 개나리이거나 튤립입니까? 하나는 개나리나 튤립이 아니라 한나는 백합이네요. 그러니까 거짓. 개나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정인데 미숙이나 혜리라고 그랬으니까 거짓. 자, 요 정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해내면 다 해내는 거야. 그 다음에 26번부터 30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점점 가면서 복잡해지는 거야. 2학기 수강 시청을 해야 되는데 아래의 규정들에 의해서 수강 시청을 해야 되는데 국어는 필수래요. 자, 국어 확정. 얘는 필수. 영어를 수강하면 경제학을 수강해야 된대요. 영어, 경제학. 한국사나 세계사 중에 하나를 해야 된대요. 한국사 혹은 세계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국어를 수강하면 경제학을 수강하지 않는데요. 얘 대우 경제학을 수강 안 하면 영어도 수강 안 하네요. 그죠? 여기에 대우 나오잖아. 됐네. 그 다음에 세계사를 수강하면 행정학을 수강하지 않는데요. 얘를 수강하면 행정학은 수강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행정학, 영어, 심리학 중 최소한 2과목은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데 우리 이미 국어를 수강하면서 영어는 수강 안 하는 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행정, 심리, 그 다음에 국어 3개 확정됐네. 그러면서 세계사를 하면 행정학을 수강을 안 한다 그랬는데 행정 확정됐으니까 얘 대우 행정학을 수강하면 세계사를 수강하지 않아. 그러면 뭘 수강해요? 한국사를 수강하는 거예요. 한국사. 이게 4개 확정됐어. 끝! 영어를 수강하면 국어를 수강해요? 아니죠. 이제 국어를 수강하면 영어를 수강 안 하는 거 아까 여기 나왔었죠. 국어를 수강하면 영어 수강 안 하죠. 그러니까 거짓. 그 다음에 세계사나 행정학 중 한 과목을 수강하게 돼. 그렇죠. 세계사 아까 안 하는 걸로 결정 났잖아. 그리고 행정학을 수강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수강을 하잖아. 행정학. 그러니까 참. 맞죠? 자, 그 다음에 행정학과 심리학 수강하게 돼. 2개는 수강해. 영어나 경제학 중 한 과목 아니야. 영어, 경제 아까 다 빠졌죠. 그죠? 거짓. 수강하게 될 과목은 7개 중에 4개. 참. 됐네요. 야, 재밌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부터 33번은 3단론법과 대우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전형적인 문제죠. 자, 우선 처음 A와 B가 모두 도서관에 온 것은 아니다. 한국적 그 사고와 영어적 사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모두 아니다 그러면 A, B 둘 다 안 온 것이요. 근데 영어는 부분부정이잖아요. Not all, not every. 우리가 그 문법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토익 공부하고 이러면서. not all은 모두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정이죠. 그러니까 A와 B가 모두 도서관에 온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A나 B 중에 한 사람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좀 자연스러워져야 돼, 이제. 그 다음에 A가 도서관에 왔다면 C도 왔다. 그럼 A는 C죠. A가 도서관에 오지 않았다면 not A면 B가 왔거나 C가 왔어. 근데 C는 도서관에 오지 않았대요. 이거의 대우도 마찬가지 이거죠. not C는 not A. 죄송합니다.
not C는 not A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not C 이렇게 되고 B가 온 거죠. 이제 B 이렇게 연결되네. 그 다음에 D가 도서관에 왔다면 B는 오지 않았다 돼 있는데 여기 지금 B가 있으니까 요거의 대우 B는 not D. 그래서 not D not D not D. 그 다음에 D가 오지 않았다면 E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not E. 이렇게 그냥 줄줄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로. 자, 그 다음에 E가 도서관에 왔다면 A도 도서관에 왔다. E는 A 됩니까? 자, 여기에서 not A는 not E로 가죠. 그죠? 요렇게 통해서. E는 A는 뭡니까? 이거의 대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지. 그 다음에 B가 도서관에 오지 않았다면 C는 도서관에 왔다. 일단 B하고 C를 보면요. C하고 B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not C는 B인데요. 이거의 대우. not B는 C. B가 도서관에 오지 않았다면 C는 도서관에 왔다. 참이네요. 대우니까. 그죠? 도서관에 온 사람은 B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제가 좋아하는 소녀시대를 등장시켰습니다. 영준이는 소녀시대를 좋아한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전제. 이게 결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뭐가 있고 여기에 영준이가 소녀시대를 좋아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니은이 있어야 되지. 영준이가 소녀시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영준이는 거짓말을 했다. 근데 영준이가 소녀시대를 좋아한다로 하려고 그러면 얘 대우를 하면 되겠네요. 니은의 대우. 써볼까요? 시간이 걸려도 난 쓸래. 영준이 거짓말을 안 했다면 영준 소녀시대 좋아해. 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뭔가 연결되는 게 있으면 좋겠네. 그죠? 이거 있네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있네요. 자, 영준이가, 그러니까 디귿이 필요한 거죠. 지금 디귿. 처음에는 이거의 대우, 그 다음에 디귿이 필요한 거죠. 영준이가 농구를 좋아한다면 영준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영준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영준이는 소녀시대를 좋아해. 딱 나왔네. 그리고 이 앞에 영준이는 농구를 좋아한다가 있어야 되겠네. 영준이는 농구를 좋아한다. 기억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있으면 되겠네요. 재밌죠? 그 다음에 35번. 자, 스터디 그룹. 가영은 마영이랑 공부를 하지 않을 거래요. 가영이는 마영이랑 공부를 하지 않을 거고요. 가영이는 다영이나 마영이와 공부를 할 거니까 당연히 다영이겠죠. 다영이랑 할 거고요. 가영이가 라영이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나영이랑 함께 공부할 건데 가영이가 다영과 함께 공부한다면 라영이랑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라영이랑 하지 않는다면 나영이랑 한대요. 요거죠. 그러니까 가영이는 다영이하고 나영이랑 공부를 하네요. 그죠? 마하고 라는 앞에 지렁이가 붙어 있으니까. 36, 40에서 40은 요거 일단 그 논리게임이나 뭐 이런 표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풀 때 정말 좋은 훈련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표를 그리세요. 크게.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해서 일단 A, B, C, D를 쓸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A, B, C, D.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적하고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적, 나이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조건을 봅시다. A는 한국인이 아니래요.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래요. 한국인 아니고 B보다 나이가 많대요. A는 확실히 B보다 나이가 많대요. 그 다음에 B는 일본인보다 나이가 적대요. B는 일본인. 그리고 이 얘기는 이 사람은 일본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독일인과 동갑이래요. 는 독일. 즉, 이 사람은 독일인도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보면 B는 영국인보다 나이가 적다고 나와 있어요. 또 B는 영국인보다 나이가 적어. 이 사람은 영국인도 아니야. 즉, B 한국인. 결정 났네요. B는 한국인이다. 참. 자, 이제 이거 있네요. D는 한국인보다 나이가 많대요. D는 어쨌든 D는 한국인보다 나이가 많대요.
즉, 요거 한국인이죠. 한국인. 요거 한국인. 슬슬 뭐 나온다. 그죠? 결국 A하고 D가 일본 아니면 영국 사람이에요. 왜냐? 얘도 그 D는 한국인보다 나이가 많은데 B는 독일인과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독일인과 동갑이라서 얘가 일본 사람 아니면 영국 사람이에요. 얘 역시 일본 사람 아니면 영국 사람이에요. 독일인은 딱 얘예요. C. 자, A는 한국인보다 많아. D는 한국인보다 많아. 그죠? 그러면 A는 영국인인지 현재는 모르죠. 일본 사람인지 영국인지 모르죠. 알 수 없음이고, C는 일본인 아니죠. 독일인 거짓. D는 독일인 거짓. 정보에 따라 4명의 국적을 이제 추론하려고 그러면 A하고 D 중에 누가 더 큰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D는 일본인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영국인하고 일본인, 즉 A하고 D를 누가 나이가 많은지만 확실하게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D는 일본인보다 나이가 많아. 이런 조건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D는 일본인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누가 영국인지 일본인지 이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해야 될 따로 추가가 필요한 정보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하고 45번은 이거는 사실 좀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 문제를 풀면 가지수가 많아지는 것도 얼마든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도 이제 3명이잖아요. 3명.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현, 현아, 재옥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이제 동아리, 여기는 이제 학년. 요 정보를 한번 써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미현이는 1학년이 아니래요. 1학년이 아니래요. 현아는 댄스부에 학년은 여기니까 여기다 해보자. 얘는 댄스부에 가입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재욱이는 검도부에 가입을 했대요. 즉 얘가 댄스부가 아니면 얘가 댄스부겠지. 얘는 그럼 방송부겠지. 결정 났네. 방송부는 2학년만 가입할 수 있대요. 얘는 1학년이 아니까 3학년이고 얘는 1학년이에요. 끝! 간단해요. 가지수 늘어봤자 이렇게 하면 되지. 복잡한 게 없어요. 미연이는 2학년입니까? 3학년이네. 미연이 3학년. 거짓. 재욱이 1학년. 참. 현아 3학년. 아니네. 2학년이네요. 거짓. 미연이 방송부입니까? 댄스부네요. 거짓. 검도부는 재욱이가 가입을 했습니까? 참. 이렇게 됩니다. 재미나죠? 그죠? 46번부터 50번까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5문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헷갈린 게 극복이 됐어. 그러면 정말 추론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더 이상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교재를 보시면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46번부터 50번까지 해설을 제가 정말 자세하게 써놨죠. 친절하고. 이유가 이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을 듣고도 이해를 혹시라도 못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까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제 해설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도 읽어보시고 해서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진짜 웬만하면 어떤 문제든 추론 문제든 대부분 다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일단 K마을 사람들은 참만을 얘기하고요. B마을 사람들은 거짓만 얘기한대요. K마을 사람들은 진실꾼, B마을 사람들은 거짓부렁이. 네, 제가 지방 출신이라 좀 사투리를 썼습니다. 갑과 을이 K 혹은 B마을에 산다고 할 때 이것도 좀 중요하죠. 이 얘기는 둘 다 K마을에 살 수도 있고요. 둘 다 B마을에 살 수도 있고요. 혹은 한 사람은 K, 한 사람은 B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래의 대화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 추론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결국 논리는 모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있어요. 내가 세준이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세준이야 이러면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동시에 진실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럴 때 추론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갑과 을 모두 K마을 사람이야. 즉, 둘 다 K마을 사람이면 이것도 진실, 얘도 진실이란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인 상황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뚱뚱해. 여기서 뚱뚱하다는 건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너보다 더 뚱뚱한데 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둘의 몸무게는 똑같아.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짓말을. 그러니까 누가 진실인지 누가 참인지를 추론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갑과 을 모두 비마을 사람이란 얘기는 이 진술 거짓, 이 진술 거짓. 이런 상황이 생기나요? 나는 너보다 뚱뚱하지 않아. 거짓이니까 이제 낫을 붙여야 되잖아. 나는 너보다 뚱뚱하지 않아. 을. 우리들의 몸매는 똑같지 않아. 이런 경우 있죠. 누가 더 몸무게가 나가든 둘 다 똑같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론이 가능하지. 모순이 아니죠. 세 번째 볼까요? 갑은 K마을 사람. 즉 이 진술은 진실, 밑에 있는 진술은 거짓.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 그러니까 을이 우리 둘의 몸무게는 똑같지 않아. 통하죠? 성립되죠? 그러니까 추론이 가능해요. 자, 반대로 얘가 거짓, 얘가 진실이야. 그럴 때 나는 너보다 뚱뚱하진 않아. 내가 너보다 몸무게는 나가진 않아. 많이 나가지 않아. 그랬더니 우리 둘의 몸무게는 똑같다. 이럴 경우 있잖아요. 똑같으니까 몸무게가 더 나가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도 돼. 자, 그럼 47번을 볼게요. 47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외부인이 있어. 외부인이 어떤 이제 둘이 사는 뭐 어떤 섬이나 뭐 섬이 있네요. 섬에 이렇게 온 거예요. 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인이 여기로 온 거야. 그랬더니 여기 지금 A하고 B 두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이 A가 이게 이제 화자죠. 화자가 외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흥부이거나 이 사람은 놀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놀부입니다. 저는 흥부이거나 얘는 놀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 근데 그 후 외부인은 두 사람이 흥부인지 놀부인지, 얘가 흥부인지 놀부인지, 얘가 흥부인지 놀부인지 알게 됐대요. 자, 어떤 경우야? 자, 그 경우는 이 외부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화자, 말한 사람이, 대답한 사람이 만약에 흥부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외부인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저 사람이 저런 좀 애매한 말을 하고 왔는데 좋아.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흥부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자 했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진술이 나는 흥부이거나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은 놀부입니다 라는 진술이 참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이 진술은 참이죠. 그러니까 나는 흥부이거나 라는 게 참이면 이 외지인은 A는 흥부구나.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놀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흥부인 건 알겠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흥부인지 놀부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대답한 사람은 흥부는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지. 저 말하는 사람이 B가 아니죠. 말하는 사람이 놀부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좋아, 저 인간이 놀부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놀부라면 이 사람이 한 이 얘기는 거짓이죠. 거짓이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오어를 거짓을 하면요, A or B는 거짓을 하면 부정을 하면 not A and not B예요. 얘도 거짓말, 얘도 거짓말. 이렇게 돼요. 즉 나는 흥부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놀부가 아니에요 라고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렸다며, 누군지 알 수 있었다며요. 그러니까 외지인은 놀부라는 걸 생각을 해요. 놀부면 이 사람은 놀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놀부가 아니고 흥부구나. 알아차린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A가 흥부인 경우는 외지인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흥부이고 놀부인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하는 사람은 놀부고 옆에 있는 사람은 흥부구나 알아낼 수가 있잖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한 사람은 정답 2번 놀부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48, 49, 50도 자칫하면 엄청 헷갈릴 수 있는 문제. 자, 봅시다. 갑을병정 4사람이 있는데요.
중간고사 성적에 대해서 각자 아래와 같이 진술했는데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있잖아, 을 있잖아. 을은 1등 아니면 2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이 진짜면 을은 진짜 1등 아니면 2등이야. 근데 이 경우 을은 진실일 경우에는 성적이 나쁜 사람에 대한 진술일 경우는 참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지금 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을은 1등 아니면 2등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진술이 참이에요. 그러면 을은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더 성적이 좋습니까? 성적이 나쁜 사람에 대한 진술. 을은 나보다 성적이 나빠. 그래서 이 진술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2등이 되고요. 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은 1등 아니면 2등이야. 이게 만약에 거짓이 돼. 그러면 을은 3등 아니면 4등이란 거죠. 근데 거짓은 자신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은 거짓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을 중에 둘 중에 하나는 3등 아니면 4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진술이 거짓이라며. 그러면 성적이 좋은 사람이니까 을이 나보다 성적이 좋은 거야. 을이 3등, 내가 4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자, 이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 해설지를 보세요. 진짜 친절하게 썼어. 근데도 이해가 안 간다. 지금 또 제 얘기를 들으세요. 만약 갑하고 이제 병이 나타난 거야. 나타났는데 병은 우리 중 1등이거나 2등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가지로 나눠야 되잖아요. 저게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이 진술이 참일 경우, 즉 이 경우는 병이 이게 참이니까 1등 아니면 2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 참이라고? 성적이 나쁜 사람에 대한 진술이 참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병이 자기보다 성적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2등 중에 갑이 1등이고 병이 2등이고 1등, 2등 이렇게 되고 나머지 3등, 4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됐으면 또 이걸 들어봐. 좋아. 이 진술이 거짓이야. 병은 우리 중 1등이거나 2등이야. 이게 거짓이야. 그러면 병은 3등 아니면 4등이에요. 그런데 거짓은 뭐냐면 자신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에 대한 진술. 갑하고 병 입장에서, 특히 갑 입장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에 대한 진술은 거짓 이렇게 됐으니까 이 경우는 병 아니면 갑이 3등 아니면 4등인데 이 중에서 이 진술이 거짓이라는 얘기는 병이 갑보다 성적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등, 2등이 이렇게 있고요. 병, 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참인 것은 위 정보만으로는 등수를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나오니까. 근데 49번을 볼게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요걸 또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갈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하나씩 쪼아가는 거야. 갑의 진술이 거짓이다. 즉 이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갑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얘기는 요렇게 병, 갑인 상태예요. 됐죠? 그랬더니 이제 을이라는 애가 나타나서 또 을과 정을 비교를 하는 거야. 정은 우리 중 3등이거나 4등이야. 이 진술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왜 그러냐면 전제가 병갑이 3등, 4등인 상태에서 얘의 진술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술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정은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이면 자신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 즉 을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이 되잖아. 좋은 사람에 대한 진술은 거짓이니까 정, 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등은 을이 되겠죠. 그죠? 50번을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조건을 뒤집은 거예요. 이미 답은 우리가 4번인 걸 알아. 어쨌든 좋은 사람에 대한 진술은 참이고 나쁜 사람에 대한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결과는 반대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4번. 그러니까 50번 가지고 씨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론 능력 강화 훈련 5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저는 이 50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5번 이상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